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상황을 격동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표로 확인된 노동시장 상황과 해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대학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또 권혁중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권혁중 평론가님, 코로나19의 이제 경제 충격이 지표로 하나씩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수출도 그렇고 고용에서 이제 뭔가 이 고용 대란의 우려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3월? 맞습니다. 어제였죠. 이제 네. 노동부에서 이제 지표를 하나 냈는데 네. 이게 아마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충격 일정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뭐 구직급여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한 종류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는요. 구직급여와 이제 취직 촉진 수당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구직급여 얘기 나오고 실업급여 나오면 이게 다른 건가 보시는데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대부분 이제 차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해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생활 안전 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실제 11년 만에 그러니까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네. 현재.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수혜자가 한 60만 명 정도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본다면은 무려 한 40%나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네. 실업급여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고가 많아졌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가 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금 실업- 네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네네. 분야별로도 많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상당히 충격을 더 받은 데가 있고 덜 받은 데가 있고 나이별로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고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그 신규 신청자가 구직급여가 15만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본다면은 사실 최대치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수치를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나왔냐 봤더니 이제 보건복지에서 3만 5천 명 정도, 제조업에서 한 1만 9천 명 정도, 건설업이 1만 6천 명, 도소매업 1만 5천 명.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업종들이 실제 통계 지표로도 나왔다라는 게 이게 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업종들이 힘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통계로 봤을 때 뚜껑 열고 보니까 정말 힘들었구나. 아, 정말로 이쪽에서 실제 실업급여가 많이 나가고 구직급여가 많이 나갔구나. 해고가 많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특히 저는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니까 지표를 봤을 때 어려운 분야들이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거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나아질 거라고는 전 보지 않고요. 네. 이런 업종 가운데서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도 더더욱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지금 숙박 음식점업이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쪽에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예. 격리를 하고 못 나가 사회적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 업종이 어렵겠구나라고 예상한 대로 지금 시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정도의 충격파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훨씬 더 힘들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실제로 신규 이번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지금 또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는 아주 충격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경기 후행 지수 아닙니까? 네.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더 막고 이거 통행을 막고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 그럼 한 달 후, 두 달 후에 더 어려울 것. 지금 5월달 실업 지수는 훨씬 더 충격적인 지표로 우리한테 보여질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 얘기했던 지금 전 대책들 뭐 이런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게 실업 재난급여를 재난급여를 지원한 것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걸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실업급여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네네. 실제로 그 통계를 본다면은 통계 안 잡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왔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반에도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아까 오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 통계보다도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어제 나왔던 자료는 사실 네. 고용보험 중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고용보험에 안 잡히는 한 50% 되는 이제 특고 종사자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는 고용보험에 안 들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나왔던 통계 자료로는 사실 해석이 안 됩니다. 이제는 17일에 나오는 우리가 보는 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자료, 예. 고용 동향을 봤을 때 이제 팩트가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사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근데 또 어제 자료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하나가 네. 뭐였냐면은 그 고용보험 상실자가 한 2만 4천 명이 증가가 됐고 예. 고용보험 취득자가 10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사실 그 취득자가 감소됐다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만큼 신규청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원래 공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그널이 이제 4월부터가 어느 정도 채용에 대한 일정이 나온 것만 봐더라도 대기업 중심, 그다음에 대기업 밑에서 있는 2차, 3차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3월 달에는 뭐 신규 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나마 좀 4월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신규 채용이 풀려야지만 이런 고용 지표들이 좀 선순환 돼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뽑지 않는 부분. 근데 네. 이걸 뭘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뭘 할 수 없지만 사실 지금 신규 채용이 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조금 핵심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좀 자세히 보면 연령별로 보면 2030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실제 통계를 봐도요, 29세 이하라든지 아니면 30대 정도에서 사실 다른 연령대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취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20대에서 30대에서 고용보험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신규 채용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좀 팩트를 봐야 될 게 사실 그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재정을 투자해서 만든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고 네. 실제 청년들이 일해야 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급여를 지급하면서 키워야 될 이러한 그 세대들이 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 아프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폭이 네네. 굉장히 줄어든 그런 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년 2019년에 3월에는 늘어난 폭이 52만 명이었는데 네. 고용보험이 근데 네. 이번에는 25만 명이니까 한 50%가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오 교수님, 만약 이렇다면은 결국 기업들이 이제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라는 여러 가지 권유도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좀 주다 보니까 있는 직원을 좀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했지만 새로운 직원은 전혀 뽑지 않는다. 이런 게 통계를 반영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사실 지금 이번 충격은 네. 소비자들도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수요 충격일 뿐만 아니라 공급 네. 충격, 즉 기업들도 물량 조달도 안 되고 뭐 네. 일단 생산해봐야 팔리지도 않고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지하라니까 신규 채용부터 제일 먼저 줄이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 휴업을 하면서 순환 휴업, 이런 무급휴직 상태로 있는 사람이 40만 명으로 잡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신청 못하지 않습니까? 네. 실업급여도 신청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는 방법 외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잘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고용보험이 유지된 이 회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휴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신규 취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려운데 신규 취업을 무슨 자선사업처럼 막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이나 혹은 취업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대책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들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좀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네. 상반기 그 대졸 채용에 나서면서 좀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이제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야 대기업들이 언제 채용을 낼까? 원래 사실 그 2월에 3월에 좀 냈었어야 되는데 예. 이 일자리 부분에서 특히 지금 대졸자 중심이라든지 일자리 구하시는 청년분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딜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4월에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에서 채용 공고가 나와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앞서가니까 이제는 줄줄이 이제는 다른 대기업 안에서 채용 공고가 나올 텐데 전 좀 좋은 시그널이다. 그나마. 근데 이제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의 채용 시장은 확실히 변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뉴스에 보도되다시피 이제 뭐 네. 공기업 시험도 운동장에서 볼 정도로 사실 그러면은 전형 자체를 과거의 전형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신규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도 사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 자꾸 얘기하는데 채용 부분에서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 하든지 뭐 비대면 뭐 모든 물건 판매도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까 채용 시장에도 비대면 면접이라든지 뭐 비대면 형태의 모든 게 확산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네. 특히나 지금 네. 말씀하신 이 언택트가 이번에 제일 큰 화두가 되죠. 예. 네. 생산 시설이라든지 물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다 앞으로 소비까지도 비대면 접촉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문제의 생산 공급 라인이나 네. 소비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의 숙제가 될 것 네. 같고요. 예. 특히 그렇다면 채용에서는 전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대규모의 공채를 하는 이런 취업 시즌이라는 것이 네. 사라지고 수시 채용으로 언제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을 발탁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인사팀 내에서 갖춰져 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기업 채용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여전히 취업문은 좁은 상황입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빈 일자리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빈 일자리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 조사하는 달 마지막 날로 기준을 해갖고요. 구인 활동을 그 당시에 하고 있고, 그러면 30일 이내로 일자리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업들, 이런 일자리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실제 13일에 있었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올해 있었던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빈 일자리 수가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이게 한 6만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조금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네. 감소폭으로 본다면 2011년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겠느냐라고 본다면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일 수 있어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급격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타격을 입혔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 특히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빨리 요구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특고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특수고용 형태의 특수고용.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보험 모집이라든지 택배 기사. 근데 그런 분들은 통계로 정확하게 일자리를 잃는 동향이 네네. 집계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 고용보험으로는 당연히 안 되니까, 커버가 안 되니까. 예, 가입자 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되지만은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 동향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는 특고 종사자의 기본적인 통계가 잡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일에 나옵니다. 이 통계가 17일에 나오기 때문에 17일에 이 통계를 보고 또 이제는 그 경제,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느 정도 크거든요. 특히 네. 그 총선 이후기 때문에 또 총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지표를 통해서 고용 위기가 지금 시작됐다 이런 신호로 읽히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월 고용 동향은 지난 1, 2월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께 반영되는 그 첫 고용 지표 발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더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월 달쯤에 이제 고용이 확 늘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이번 3월 고용 지표에 반영이 돼서 낮게 나오고 특히 예. 우리가 우려한 대로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업 이런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동향에서 많은 타격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